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9일 최병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엊그제 일인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죠. 민주당이 단독으로 대통령 당선 때 피고인이 대통령 당선되면 재판을 중단한다, 뭐 이런 조항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근데 그거 처리할 때까지만 해도 거기에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러니까 이재명이죠. 앞으로 우리나라 역사에서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는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포함해서, 이재명 후보 지금 본인은 당선 다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거 다 마지막 순간까지 해봐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조항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는 지금 5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되면 본인이 잘 알죠. 그게 유죄라는 사실을.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거기다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거기다가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위조용까지 다 증거가 완벽하게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법관을 회유하기 전에는 그게 무죄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재판은 판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 법조인들도 또는 판사를 하던 변호사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예측을 다 빗나간 결과가 위증교사 무죄, 서울고등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이런 거였죠. 그거는 이제 굳이 따지자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연구단체, 우리법연구회 이런 쪽에서 이제 법을 왜곡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 판결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거 중단하라는 이유는 계속하면 유죄니까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이제 법사위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러면 지금 정부로 넘기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습니다. 왜? 처리하면 정부로 넘겨야 되거든요. 넘기면 거부권 행사할 것이 150%니까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있다가 6월 3일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부로 넘기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대로 공포해버린다, 이런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 이재명 재판 중단. 그럼 그냥 중단되고 마느냐? 꼭 그건 아닌데 이론상 그렇습니다. 만약에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 형사소송법 개정의 이 조항이 우현이다, 이게 우선 소급입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위시 법률, 이재명이 이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백현동 이 용도 변경이 국토부의 협박에 의한 것이다라는 발언이 2021년에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법률에 따라서 심판해야 된다. 그런데 사후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해서 그 조항을 없앤다든가, 또는 재판 중단, 헌법 84조에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재직 중입니다. 재직 중.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들은 다 형사상 소출은 이미 받은 뒤에, 그것도 재직 전의 상황입니다. 이미 2017년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시절에 법조계의 다수설은 재판은 계속된다, 이게 다수설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다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법이 이재명 앞에 와서는 무릎 꿇는다. 우리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론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죠. 아니, 지금 서울고등법원이 5월 15일에 잡아놨던 재판 일정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재판 중단법, 이재명을 위한 재판 중단법, 이거를 민주당이 지금 만들어가지고 놓고 있는데, 그걸 뻔히 아는 서울고등법원이 대선 이후로 연기한다?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상 취소한 거다 이거죠. 유죄 확정 판결을 취소한 거다. 유력 대통령 후보 앞에서 무릎 꿇은
서울고등법원 이재권 판사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직 대통령이 만약에 재판을 받아야 된다? 그건 뭐 얘기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유력 대통령 후보한테도 무릎 꿇는데 현직 대통령 앞에서 뭐 무릎 아니라 뭐 납작 엎드리겠죠.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불행하지만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왜 점입가경 얘기를 했냐면, 제가 어제 점입가경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여기서 아예 내년 6월 5일이 임기 만료인데, 그 전에 임기 만료가 아니죠. 정년이죠. 근데 그 전에 아예 이번 대선 직후에 몰아내자 이러고 있는 거죠. 망신을 줘서 몰아내자. 청문회 뭐 등등 여러 가지 망신 줘서 몰아내자 이런 거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건하게 법률과 양심에 따라 버티기를 바랄 뿐이다 이러면서 점입가경 얘기를 했었는데, 더 점입가경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법안을 처리하면서 한 조항을 추가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당초에는 피고인 이재명이죠. 이재명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될 날로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엊그제 법사위 처리 막판에 이 조항에다가 다만 피고 사건에 대하여, 이재명 사건에 대하여 무죄, 면소, 형의 면제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얘기죠? 무죄 때는 재판을 계속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무죄 때는. 거기다가 또 하나,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개표 종료 시까지의 기간에도 재판이 정지되도록 한다. 여기까지 추가했습니다. 딱 이재명 맞춤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 3억 내고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면 개표 때까지, 그러면 뭐 대략 한 20일 정도 되나요? 프리하게 되는 겁니다. 프리. 3억 원의 보석금 비슷한 얘기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범죄자가 대통령 후보로 등록하는 일도 없어야 되겠지만, 등록했다고 해서 개표 끝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라? 어이없는 얘기죠.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왜 제가 점입가경 얘기를 하냐면, 우선 법안 자체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헌법 제84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이재명 범죄는 재직 중에 저질러진 게 아니고 재직 전,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저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이 안 된다. 소추, 형사상 소추, 소추는 검찰의 기소를 얘기한다. 이거는 국어의 문제다. 재판 당연히 소추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우리 학자분들이 좀 이 법률 용어의 정의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게 명백한데 이걸 아예 법으로 재판 중단 이렇게 한다? 이거 우연히 명백하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은 헌법재판소에 가면 자신 있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거는 이제 이완규 법제처장, 그 다음에 뭐 함상훈인가요? 뭐 서울고법 부장판사,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했죠? 그거 헌재가 가처분 신청으로 효력 정지 시켜놨습니다. 아마 그거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 본안에서 확정을 하고요, 새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새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40역 있죠? 이미 정계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지명하는 2명 있죠. 그러면 4명.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계열의 3명. 뭐 그 사람들도 뭐 이쪽 민주당 계열처럼 편들어 주진 않더군요. 그러고 나면 또 2명. 2명이 이제 또다시 뭐 김형두, 정정미, 이렇게 되면 헌재 가면 자신 있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법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점입가경은 무죄가 명백할 경우에 재판해도 된다 이런 거거든요. 무죄인지 여부는 판사도 재판을 해봐야 아는 것 아닌가요?
이 얘기는, 민주당의 얘기는 그냥 처음부터 무죄로 결론 내리고 재판을 진행하든가 아니면 무죄 확신이 없으면 그냥 중단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재판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면 저거는 무죄구나, 이거를 이제 공표하고 판사가 재판하는 셈이 되는 거죠. 결론 내놓고, 무죄 결론 내놓고 재판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판사가 만약에 재판을 하다가 공판을 한 10번쯤 했습니다.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무죄 같은데, 유죄 같은데, 무죄로 생각하고 했는데, 그러면 중단해야 되는 거죠. 이 법에 따르면. 이게 법이냐 코미디냐 해외 토픽갑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법은 일반인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됩니다. 이재명이라는 걸 가려도 똑같이 법이 적용돼야 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있을 때는 거기에 특별하게 무죄 이렇게 써야 된다. 히틀러도 안 하던 법입니다. 히틀러의 수권법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딱 이재명 맞춤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자, 이렇게 이재명 맞춤형으로 법을 코미디처럼 만들어 놓고서 이제 한 25일쯤 뒤에 표를 달라는 거거든요. 우리 조국 사태 기억하시죠? 2019년. 조국 사태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됐죠? 서초동 시위, 광화문 시위. 조국의 죄가 명백한데. 근데 민주당은 왜 수사하냐? 왜 탈탈 터냐? 이 얘기거든요. 탈탈 터냐는 거는 뭐 법률 용어가 아니죠. 수사를 하는 거죠. 수사를 철저하게 하는 거를 쉽게 얘기하면 탈탈 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죄가 탈탈 털어도 죄 없는 사람 태반입니다. 대부분이죠. 죄가 있으니까 자꾸 이런 항변을 하는 거 아니에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수사를 탈탈 터느냐 안 터느냐, 철저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까?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있는 죄를 왜 밝혀내느냐.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의 민주당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가 조국 사태 때 죄 있는 건 아는데 왜 털어? 이런 식으로 우기다가 정권 교체를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강행 규정 취지에 맞게 신속하게 재판을 했다. 근데 이게 선거 개입이라고 합니다.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무죄로 사건을 조작해서 판결을 해서 그대로 많은 국민들이 믿고 투표를 해야 될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로잡아준 공로는 우리가 치하하지 못할 망정, 그걸 선거 개입으로 몰아서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청문회 불러내서 망신, 탄핵, 몰아내기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민주당의 행태, 이재명의 행태를 잘한다 그러면서 박수 칠 사람이 과연 국민들 가운데 몇 %나 될까요? 제가 보기엔 입법농단 수준입니다. 국정농단, 사법농단까지는 있었는데 지금까지 입법농단은 없었죠. 이거는 정확하게 입법농단입니다. 적어도 저도 자신 있게 이것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안 될 거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지지율을 득점은커녕 까먹는 것에는 틀림없다. 그게 10%포인트를 까먹을지 1%포인트를 까먹을지 모르지만 그런 것 아닌가요? 1985년에요. 전두환 정부 이제 중후반에 들어갈 때 2.12 총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전두환 정부 때 신군부가 출범하자마자 1중대 민정당, 2중대 민한당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닌가요? 민한당이 2중대입니다. 당시 민한당 공천을 정보기관, 보안사에서 상당 부분 관여했습니다. 야당의 공천을 보안사에서 관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지되다가 2.12 총선 때 이제 YS, DJ 이런 사람들이 해금이 되면서 정치 규제에서 풀리면서 신민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많은 언론 매체에서 그래도 민한당이 제2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실제
그때는 여론조사가 없었을 때입니다만 실제 그렇게 다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숨죽였던 민심이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신민당이 종로부터 휩쓸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보건대는 결국 지금은 침묵하는 듯 보이지만 다수의 유권자는 민주당의 이런 점입가경, 아니 지금 집권도 하기 전에 입법농단, 이런 국정농단을 시도하는데 집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결코 저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한번 보시죠. 과거 한국의 헌정사에서 숨죽였던 민심이 폭발한 사례 여러 차례 있습니다. 요즘에는 여론조사로 그게 다 잡힐 것 같지만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오세훈 후보와 한명숙 후보 간의 여론조사상으로는 15%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실제 결과는 1%포인트 정도의 차이로 오세훈 시장이 가까스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숨죽이고 있는 민주당의 점입가경 입법농단에 숨죽이고 있는 민심이 폭발하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